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회 정승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회 회원 이정미입니다. 네. 여름도 시작되는데 또 장마가 또 시작이 돼서 맞아요. 또 비도 오고 덥지만 또 촉촉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생님 오늘은 계속적으로 한번 짚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은 책 리뷰하는 걸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책은 아니고 네. 그 책마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뭐지? 라고 하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좀 약간 나오는 네.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루는 것도 조금씩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저작권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네. 해서 책이 아닌 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연구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저작권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제목이 뭐죠? 네.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는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라는 가이드입니다. 네네. 책에서 한번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네. 가지고 이제 네.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이제 이걸 마련하게 됐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이 된 도서고요. 저는 지필은 그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이신 강원대학교의 정진근 교수님이 지필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나 음악 관련, 그리고 사진 관련, 그리고 저희가 뭐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인물에 관해서도 챕터별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네. 사례로 알아보는 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차만 네네. 봐도 네. 사실은 저작권에 대해서 왜 이 저작권이 생겨났는지부터 음악, 네.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뭐 만화 부분에 아, 만화도 만화. 나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렇다고 내용이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법률적인 이야기를 막 써놓은 거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아주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뉴미디어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1인 미디어이면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그거를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듀서하고 그다음에 컨슈머에 줄여서 두 가지 생산자 소비를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상식으로 통하는 저작권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에 예전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미술가들은 사실은 지금도 없잖아 그런 게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력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부호가들이 그 후원해주는 게 있었어요. 제도가. 이태리에 유명한 메디치가가 있거든요. 그 메디치가는 금융업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한 350년 동안 되게 장기적으로 그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메디치가 덕분에 르네상스가 더 부흥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또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계, 정치계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죠. 그러면 근대 와서는 어떻게 연예인, 예술가들은 벌러먹고 살 수 있을까요? 문화를 후원하고 양성하는 바로 이 저작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저작권 하면 항상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하는 거에 규제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이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건 맞아요. 보호하는 거는 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 맞는데 그 목적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을 더 부흥시키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그 얘가 참 저작권을 이해하기에 아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뭐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차적으로 뭐죠? 원 저작자의 사후 사후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없어서 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네네. 예술 작품 같은 경우들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써도 되나는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4, 5, 70년 이후에는 무한히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편곡을 했다던가 네. 어떤 사람이 뭐 연주를 다시 해서 뭐 했다고 하면 네. 그건 2차 창작물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저작권 하면 네. 어디에 소속이 된 거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네. 네네.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건데 지적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짜잔, 선생님 저 알 것 같습니다. 뭐예요? 저작권과 네. 특허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저작권은 그럼 언제 생겨요? 창작을 하는 그 순간에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작권은 네.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순간에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없습니다. 않을까요? 네.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거는 저작권은 어느 분야에서 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문화, 예술 분야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저작권이었던 지적재산권이었던 특허권은 어떻게 될까요? 특허권은 아이디어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 분야에서 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산업계에서 네. 쓰고 네. 그리고 특허권은 등록을 해야 되죠. 네, 특허청에서 또 네, 등록을 맞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죠. 아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특허권은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저작권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죠?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표현이 중요한 거죠. 네. 조금 다른데 둘 다 중요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네. 내 저작권인데 나는 특별히 등록하고 싶다. 네, 그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을 저작권 등록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네. 네, 그건 어디서 할까요, 그러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걸 발견한 곳에서 하죠. 근데 이걸 왜 하죠, 그러면? 저작권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과실이 생겼을 때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쵸. 네, 법적인 처리를 네네네.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창작자와 연월일이 등록되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내 창작물을 등록해 놨으면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거나 네. 이럴 때 그 날짜와 비례해서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을 청구하거나 하는데 법적인 악유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정이용과 네네. 관련된 게 또 나옵니다. 네. 공정이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였죠? 네. 네. 교육이나 학문 비평에 따른 인용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 그렇죠. 예. 학교 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네네.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용할 거나 아니면 연구, 네. 비평 이런 거 할 때는 가져다 써도 되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 경우는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이거를 일반인이 일일이 구분하기는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가 1800-5455번으로 네네. 네. 거기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네.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사용하는데 이 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해도 괜찮은지 네. 그런 걸 물어보시면 거기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정미쌤이 말씀하셨던 CCL과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요. 나와 네. 있습니다. CCL 뭐였죠?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의 약자로 저작자가 내 저작물을 써도 된다, 허용하는 그 표시죠. 저작권 관련해서 6단계가 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아니요. cckorea.org 네, 자막으로 네. 넣어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보면 기호 따라서 서형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저작물을 출처만 밝히면 써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단계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 허용하는 게 더 좁아지는 거예요. 네. 한번 6단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동영상, UCC 동영상 많이 찍잖아요. 네. UCC 동영상에 음악 많이 넣어요. 네네. 근데 음악을 요즘 앱들이 워낙 좋아서 편집하는 앱에 네. 그리고 거기에 저작권과 관계없는 음악들이 다 제공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음악가의 뭐 가요라든가 뭐 이런 걸 네.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요나 이런 데는 작사가, 작곡가, 네. 그다음 음악을 연주한 사람, 네. 그다음에 음악을 부른 가수 이렇게 네. 다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거롭지만 다 네.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네. 다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허락 안 받으려고 네. 가수나 이런 사람 안 하고 연주를 직접 할 수 있잖아. 네. 내가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네네. 그러니까 연주한 거를
집어넣어서 내가 UCC를 만들겠다.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본인의 이제 저작권이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음악을 만든 네. 사람은 있기 때문에 연주자와 가수가 네. 빠진 것 뿐이기 때문에 네. 작사, 작곡가, 작사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작곡가. 작곡가랑은 있을 수 있죠. 네. 그 사람한테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좀 음악이 선생님 특히나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그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이것도 네. 지금 보면 음악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에다가 이걸 써도 되는지를 문의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네. 네. 음악 저작권 협회, 뭐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음반산업협회, 또 음악 실현자 연합회 등 한 네네. 4개 정도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데다가 문의를 해서 네. 이거 사용해도 좋을지를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례인데요. 네. 사례로 알아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례보다는 이 내용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62페이지 나와 있는 원숭이 셀카였어요.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물어본 게 네. 사진 누구나 찍을 수 있는데 네. 뭐 원숭이가 찍었으니까 저작권은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작권은 누구만 되죠?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 네. 네네. 저작은 네. 인간이 창작한 것만 가능합니다. 네. 저작권이 되고요. 이 사진 작가가 그 원숭이 있는 섬에 갔다가 네. 사진기를 카메라를 뺏기면서 그 원숭이가 막 장난을 네네네. 불렀는데 그게 사진 친 거고 네. 그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네. 사진 작가는 자기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사진가도 저작권이 없고 네. 원숭이도 저작권이 없는 이거는 네. 그냥 단적으로만 된 거기 때문에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소송까지 했었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데 이 원숭이 사진이 올라가는 걸 삭제해달라. 자기가 찍은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해서 네. 최소한 삭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사진에 관련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이디어는 가져와도 차용해도 됐다라고 했던 게 네. 창작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와 구도 베끼기라고 하는 72페이지에 있는데 네. 읽어보시면 어떠셨어요?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 작가님이 찍었던 사진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의 구도적인 느낌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작가님의 사진은 흑백 사진이었고 새로 촬영한 사진은 칼라 사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미지 보여주실 건데 네. 거기 보면 다르죠. 그래서 네. 100%가 똑같은 부분은 아니라는 건 확실히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네. 이 저작물과 관련된 특히나 사진 저작물과 관련된 거는 피사체를 선정하는 것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네. 그다음에 카메라 각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빛은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노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현상과 인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든 전체 사진 촬영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다 포함한 것으로 창작물이 되기 때문에 자연물 자체는 네. 얼마든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누군가의 작가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진짜 네. 구도와 조명과 모든 현상과 왜냐면 칼라인데 흑백으로 인화한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지만 네. 그 중에서라도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본인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창작이라는 말 자체에 네. 본인만이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한 창작물이 다 네. 창작인 건데 본인의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예인 사진 찍기가 네. 연예인 사진 찍기와 일반인 사진 찍기를 저는 그동안 거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예인은 초상권이 있어서 네.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네네. 일반인은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막 찍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죠. 네. 지금 74페이지와 네. 75페이지에 연예인 사진 찍기와 일반인 사진 찍기가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예인은 오히려 그 초상권에 대한 범위가 넓은 편이었고 일반인은 그 초상권에 대한 걸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초상권이란 건 결국 초상권의 얼굴만 표현하는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길에 가는 연예인을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단지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모욕으로 느끼거나 명예훼손으로 느끼거나 뭐 이런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뭐 파파라치 같이 그런 부분들. 네. 아니면 그걸 찍어서 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 저작권에 다 모든 거 포함되는 건 이 원칙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닐 경우는 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연예인의 초상권은 그렇다는 거. 네. 그리고 일반인은 그럼 반대로 네. 지금
지금 정미쌤과 저는 네. 이거를 저희가 수상권이 상관없이 찍겠다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데 네. 만에 하나 저희가 밖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치면 네. 밖에 길에 다니시는 일반인이 네네. 보일 수 있잖아요. 네. 화면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네. 네, 해야 됩니다. 네, 유튜브는 네. 아주 간단하게 영상 올릴 때 네.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선택만 하면 블러 처리를 해줍니다. 아, 또 네. 찍은 다음에 만약에 그분의 정말 중요한 일반인이다. 그쵸, 네. 영상에 나와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허락을 받고 그쵸. 동의를 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구해서 네. 이걸 촬영했고 이거를 이렇게 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을 때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라고 네. 하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저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사실 뭐 지인의 결혼식에 가서 자녀분 네. 결혼식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영상을 네. 촬영하고 네. 그분들한테 동의하지 않고 네.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가 그 당사자가 보고는 자기 네. 그러고 올라간 거 싫다 내려달라라고 해서 내렸다고 하죠. 아, 네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 사례로 보는 것들 계속 다른 사례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영상물에 뭐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만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라는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판례가 있었던 것들을 아. 쭉 실어놨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렇게 판례가 적용되는구나. 이게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네. 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저는 너무 이해가 팍팍 되는데 네네네. 네, 안내드렸던 요 내용은 사례로 알아보는 음.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욱 정확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과 관련해서 혹시 네.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하시는 아, 분들 네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직접 뭔가를 그 저작물들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할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법을 전공하신 박사님을 지금 또 잘하면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비판으로, 되나요? 예, 초빙을 해서 네네. 그분한테 전문가의 이런 글로 된 게 아니라 네.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패널 모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안녕. 안녕.